요즘 세계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분위기는 불안정함입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분쟁이 시작되고 내전과 무력 충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각국 정부와 군 당국은 공통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제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날수록 방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산 기업이 동시에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도 납기가 수년씩 걸린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산 시장에서는 빠른 공급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선택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빠른 납기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긴급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할 때 한국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무기 개발 경험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방위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 개발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용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한국 무기는 실제 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쟁이 늘어날수록 이런 실전 중심 설계는 더욱 큰 신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산 예산 부담도 커집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도 유지 비용과 추가 도입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방산은 성능은 충분히 검증되었으면서도 가격과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장기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최근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무기만 공급하는 형태를 넘어 훈련 유지, 보수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는 종합계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종합계약에 비교적 적극적입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무기를 도입한 이후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호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방산 거래는 항상 외교와 정치 문제를 동반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외교적 압박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중립적인 이미지와 안정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늘어나면서 이런 정치적 고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전쟁 상황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보면 기존 방산 강국의 무기가 항상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거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은 대체 공급처이자 새로운 중심 공급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실적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기 계약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대규모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재계약과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일회성 선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이 늘어날수록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하나의 무기만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품 소재,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산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이 연관 산업 전반의 일감이 확대되고 이는
고용 증가와 기술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방산 산업은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 개발 설계 시험 품질 관리 운영 인력까지 폭넓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기 고용이 아니라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방산 수출은 한국 경제에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외화 확보 측면에서도 방산 수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달러 기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외화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이 늘어날수록 세계 금융 시장도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전쟁이 늘어날수록 한국 방산이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납기 실전 중심 설계, 합리적인 비용, 안정적인 계약 구조,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미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늘어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경제와 국가 위상에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방산 수출 확대를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기존 방산 강국 몇 나라가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문은 쌓이는데 실제 인도는 늦어지고 그 사이에 전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공급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은 대체 공급처를 넘어 핵심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생산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늘어날수록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은 방산 시장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방산 수입국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구매할 때 성능만 보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지, 보수와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계약 구조에도 반영됩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추가 물량 계약이나 성능 개량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의 매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기술력은 다시 높아지고 경쟁력은 더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한국 경제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격 경쟁 중심 수출 구조에서 기술과 신뢰 중심 수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방산은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출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방산 산업은 연관 산업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무기 하나가 수출되기까지 수많은 중소협력 기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금속 가공, 전자장비, 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센서, 광학 장비까지 폭넓은 산업이 연결됩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일감이 공급되고 이는 고용 확대와 기술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산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방산 생산 시설과 연구 기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지방 산업단지와 지역 협력 기업들이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방산 수출의 효과는 큽니다. 방산 산업은 단순 생산직보다 고급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연구 개발 설계 시험 운영 품질 관리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 확대와 내수 안정으로도 연결됩니다. 외화 유입 측면에서도 방산 수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산 계약은 대부분 달러 기반이고 계약 규모도 큽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길어 외화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전쟁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은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방산 수출의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안보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국과 수입국은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정보 교류 전략 협력으로 관계가 확장됩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산은 국가 신뢰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기는 아무 나라에서나 아무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계약 이행 능력, 정치적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 방산이 선택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국제 규제와 정치적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방산 산업 특성상 윤리와 책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런 과제를 인식하고 있고 제도와 전략을 점점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전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한국 방산은 단기 수혜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전쟁이 늘어날수록 한국 방산이 선택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한국 방산이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공급 실전 중심 설계, 합리적인 비용, 안정적인 협력 구조, 그리고 신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 방산은 장기 파트너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나는 시대는 결코 바람직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대한민국이 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산 수출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